미래 산업의 가장 큰 먹거리이자 모빌리티의 발달로 더 큰 성장의 기회를 맞은 자율주행 기술. 그런데 이 역사의 시작이 대한민국이었다면 믿을 수 있나요? 그 후 27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자동차 제조기업과 IT 업계가 만나 변화시킨 일상혁명. 우리가 곧 만나게 될 미래 자동차를 만나보겠습니다. 송출 보이죠? 도로가 한산한 이른 아침, 차는 문제 없고 홍정욱 팀장은 팀원들과 함께 자율주행 기술을 테스트하기 위한 차량 점검을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가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하는 이제 상암동 DMC 일대 테스트 베드고요. 5G나 네트워크 같은 통신 인프라들도 지금 구축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라서 의미가 좀 있는 곳이죠. 지난해 세계 최초로 도심 내에 자율주행 시험장을 조성한 서울시. 터널과 회전 교차로 등 다양한 도로 형태를 갖춘 테스트 베드 구간에선 5G와 차량 통신 기술을 지원하는데요. CCTV 관제 플랫폼까지 갖춰 다양한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플랫폼을 개발 중인 홍정욱 팀장. 영상인식 센서를 부착한 자율주행 개조 차량을 타고 매일 같은 구간을 달리며 다양한 상황을 테스트합니다. 운전석에 있는 이제 연구원분은 정말로 손, 발 조작이 없는 상태고요. 이제 보조석에 있는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가 어떤 상황인지를 계속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거지 차량이 가해지는 어떤 외부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태입니다. 운전자의 조작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자율주행차. 차에 탑승한 3명의 연구원은 실시간으로 내부 센서 작동 상황과 외부 상황을 모니터링하는데요. 자율주행차 외부에 굉장히 다양한 센서들이 많이 부착이 되어 있어요. 라이다나 레이다나 GPS, 카메라 이런 센서들이 부착이 되어 있는데 일단 그 센서들이 차 주변에 어떤 상황인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 화면이고요. 이 네모가 이제 저희 차라고 하면은 차가 따라오면 차가 따라오는 게 보이고 마주오면 마주오는 차들의 속도나 각도나 경로에 대한 정보들이 다 입력이 돼요. 그럼 그것들이 이렇게 핸들을 제어하고 브레이크를 제어하고 이제 악셀을 제어하는 정보를 받아서 차가 혼자 주행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지도와 센서,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도로의 정보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경로를 생성한 뒤 이를 통해 차량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반복적인 도로주행 테스트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경로를 생성하기 위한 과정인데요. 주변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며 달리는 차. 위기 상황에선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볼까요? 갑자기 진로를 바꾸며 끼어드는 자동차. 다행히 자율주행차는 스스로 핸들을 움직여 차선을 변경합니다. 모든 도로 상황을 예측하고 이제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연구실에서 토론을 하고 그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끔 알고리즘을 설계를 하는데 이게 막상 실제로 나와보면은 도로 환경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계속 반복해서 해줘야 돼요.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는 팀원들. 세종, 제주, 서울 도심에서 60km 속도의 주행에 성공하고 행사장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해 시민들의 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교통체증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면은 다들 이제 맞춰진 대로 가는 거고 이제 차들이 어떻게 주행을 하고 있는지 관제실에서 다 볼 수 있을 테니까 교통 흐름이라든가 교통량 같은 것들을 전부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기술 개발이 더 많이 이루어져서 정말 사람 뇌가 하나 심어지는 것처럼 모든 판단을 차가 짤깍짤깍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도로 위를 달리는 차를 뜻하는 자율주행차. 현존하는 가장 수준 높은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한 회사는 IT 기업인 구글입니다. 이처럼 IT 관련 업체들이 자동차 제조사와 협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율주행의 주요 기술이 영상인식 기술과 차량 통신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IT 기업들, 테크 자이언트들이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 센서와 알고리즘을 만들어가지고 기존 완성차 업체에 그걸 붙여서 자율주행차로 만들겠다는 전략이에요. 보다 더 경제적으로 첨단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기존 자동차는 기계 중심이었다면 이쪽은 인터넷을 통한 연결과 소프트웨어 중심이라는 강점이 있죠.
그렇다면 지금 자율주행 기술은 어느 단계일까요? 레벨 2 이상부터 부분 자율주행으로 보는데요. 현재 발전 단계는 레벨 2에서 3 사이에 해당하고 구글에선 레벨 4 이상까지 개발 완료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도심에서 자율주행차를 성공적으로 주행했다면 믿을 수 있나요? 27년 전 한민홍 교수는 자율주행 역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이 차는요, 저희들이 최초로 그 자율주행차를 만들었을 때 그 운동장에서 실험하는 장면인데 그 앞에 장애물을 보고 결국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것을 대전 엑스포에 출품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 운동장에서 테스트한 장면입니다. 사고 위험 때문에 운동장에서만 실험하던 한민홍 교수 연구팀은 엑스포를 통해 처음으로 대중 앞에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를 선보였습니다. 운전석엔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일정한 구간을 차량 스스로 운행했는데요. 초기에는 군에서 그 찝차를 기증받아서 시스템 올려서 했던 거죠. 전장에 나갔을 때 사람이 살상되는 게 아니고 자동차끼리 싸우는 결과가 되게 그렇게 시작을 하긴 했는데 나중에는 상용으로 그 진로를 조금 바꿨죠. 얼마 뒤 교수는 자율주행차를 이끌고 서울 청계고가차도에서 남산 1호 터널까지 약 17km 구간에 도전했습니다. 1993년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가 도심을 달리는 순간 누구보다 먼저 자율주행에 성공한 우리나라. 그런데 왜 상용화에 앞장서지 못했을까요? 그때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고요. 자동차 회사는 그거 만든 차 가지고도 팔아먹기 바쁜데 무슨 뭐 개발입니까? 과학기술자들도 먹여서 하니까 뭐 정부 용역이라든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다 떠나버린 거예요, 시작하다가. 한민홍 교수는 자율주행차 전문 벤처기업을 설립하고 연구를 멈추지 않았는데요. 서울과 대전을 수백 번 왕복하고 당장 상용화해도 될 만큼 오랫동안 실험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언젠가는 분명히 상용화가 될 텐데 온실에서 재배를 해야 봄이 되면 꽃을 밖으로 내서 팔지 않습니까? 온실 재배를 누군가는 해야 되겠다 얘기예요. 그 기술을 온실 재배해 온 겁니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작은 연구실에서 보내며 자동차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는 한민홍 교수. 앞으로 어떤 기술을 완성하고 싶은 걸까요? 차에 아무도 안 타도 갈 수가 있는 차. 고속으로 달릴 필요는 없고 뭐 30km 정도에서 이게 보급화된다면 굉장한 겁니다. 물류라든지 운전 초보자, 고령자, 부자유자들한테는 필요하죠, 아직도. 첫 자율주행이 성공한 지 어느덧 27년. 그동안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얼마나 발전했을까요? 이곳은 자율주행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 일반 차를 개조하는 공장입니다. 자율주행을 하려고 그러면 각종 이제 센서들이나 이제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차에 이제 장착을 해야 되거든요. 4세대를 목표로 지금 개조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목표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주행하는 4세대 차량. 내가 C캔을 줄게. C캔 뜨는지 확인만 해줘요. 테스트는 다 끝났죠, 어제. 센서, AI 인식 판단, 통신과 같은 스마트한 기술들의 결합이 필요한 자율주행 시스템. 업체는 센서를 통해 자율주행이 가능한 플랫폼을 개발 중인데요. 한쪽 줘봐. 승용차도 있고 이렇게 지금 큰 버스 같은 차량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저희가 테스트를 안 해봤기 때문에요. 2달에서 한 6달까지도 시간이 걸립니다. 차 한 대를 자율주행차로 개조하는 데 투자되는 비용은 10억. 일반 차량에서 특수 목적 차량까지 차종과 관계없이 인식할 수 있는 자율주행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무인 자율주행 버스를 활용한 셔틀 서비스 제공을 이제 저희가 1차적인 회사의 목표로 삼고 개발된 그런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을 실증을 하고 그걸 현장에서 계속 이제 보완해서 상용화의 시점은 내년입니다. 최근 들어 자율주행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유수의 많은 업체에선 개발 분야를 자동차에 한정짓지 않고 기술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게 우리가 뭐 땅에서 굴러다니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것, 이동하는 것들의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죠. 농민들의 부족한 일손을 해결해주는 자율주행 기술. 서비스 업종에서도 인공지능과 결합한 기술은 사람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종횡무진 발전하는 자율주행 기술. 문제는 없는 걸까요? 테슬라의 운전자가 숨졌다는 소식. 차체가 휴지 조각처럼 구겨진 사고 현장. 운전자가 사망했고 차도 크게 파손됐습니다. 자율주행 중이던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해 사망하는 사건.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아직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법률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우리나라. 안전성은 기술 개발과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됐습니다. 자율주행 모드 오토파일럿으로 놔도 항상 스티어링 휠을 움직일 수 있게 손을 그 앞에다 가져다 놓고 차를 제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으라는 그런 매뉴얼의 내용들이 있는데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한다 그래도 분명히 인간의 역할은 있고 기술과 인간은 조화를 이루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모든 걸 기계에 맡긴다는 건 아직은 시기상조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미래 먹거리 자율주행 기술. 자동차 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업종의 일자리 형태를 바꾸고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었습니다.